사라진 암 한상도 그래요? 10시가 되면 형광등을 비롯해서 모든 빛을 끄고 침대에 누웠다. 복식하고 심신을 이완시키며 잠을 챙겼다. 잠이 오지 않을 때는 그 상태로 명상도 하고 의사는 내 몸 안에 있었다. 단순한 정보를 넘어서 강한 영감을 주는 책이다 라고 이제 저 환경 전문의가 환자 혁명에서 이렇게 한 것을 이제 추천했다는 거죠. 저자는 최고의 암 전문가가 됐다. 누가 암 전문가인가? 대학병원에? 혹은 항암제 개발자? 아니라는 거죠. 미인은 잠꾸러기, 조건이라면 적절한 수면이 미인을 만든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다. 미인은 잠꾸러기라는 광고 카피는 숙면의 효과를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세련된 문장으로 볼 수가 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듯이 나 또한 잠을 휴식의 시간, 여유의 시간으로 알았다. 여유가 있어서 충분히 자면 좋지만 바쁠 때도 그러나 공부를 하면서 그것이 얼마나 암이라는 생각이었는지 우리 몸은 잠을 자면서도 바쁘게 활동한다. 암이 걸렸던 그 암을 어떻게 사라진 암에 대해서 한상도 수술도 없이 약물도 없이 사라졌다 하는 것을 체험적인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너의 그 어깨는 조금 특별한 면이 있다. 유튜브 검색으로 시작한다. 아침이든 저녁이든 이런 휴대폰을 꺼내고 그리고 아들이 사준 무선 이어폰을 귀에 꽂고 파일을 재생해서 듣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운동복으로 갈아입고 습관적으로 이렇게 한다. 크고 깊은 호흡을 한다. 심호흡을 했군요. 약과 독, 급기 플러스 공부하기. 아침 5시 운동복으로 갈아입고 집을 나선다. 어둠을 밀어내며 여명입하러 온다. 새 공기가 가슴을 파고든다. 숨을 크게 들이마신 후에 천천히 내뱉는다. 박하사탕을 깨문 듯이 가슴이 개운해진다. 폐에 쌓였던 높임을 씻겨나가는 기분이다. 소돔숲으로 방향을 잡고 천천히 걸음을 옮긴다. 걷고 또 걷다. 습관의 치유. 몸에 좋은 것을 먹었다. 아침에는 과일과 채소만 먹고 과일은 생과 그대로 채소는 샐러드로 만들었다. 단 나이코펜의 흡수를 제거를 위해서 토마토는 익혀서 먹었다. 마음껏 먹었다. 암, 내 삶의 축복이 되다. 음식 시에는 몸에 해로운 것을 먹지 않았다. 동물성 식품을 먹지 않고 육류, 생선, 우유 이런 등 그들을 일절 먹지 않았다. 회식 등 사회생활을 위해서 피치 못할 경우에 외에는 그렇게 동물성 지방은 일절 먹지 않았다. 쾌락은 육체적인 즐거움이다. 본능적인 욕구를 만족시키는 것만으로도 충족이 된다. 먹고 싶을 때 먹고 자고 싶을 때 잠이 든다 하지만 순간적이고 태고하는 내일이 기다리고 있다. 쾌감과 희열, 음식 관리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한 것이 동물성 식품을 금지한 것이었다. 암을 가장 큰 의미로 꼽는 만큼 육류, 생선, 우유, 계란 등 동물로부터 얻은 음식은 일절 먹지 않았다. 다만 한 달에 한 번의 예외는 인정을 했다. 예외. 마침내 암이 사라지다. 먹을 것이 없다니요? 잘못된 것을 바꾸기 위해서는 관성의 방향을 거꾸로 돌려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그대로 계속하려는 저항을 이겨내야 한다. 암은 잘못된 생활습관이 오랫동안 쌓여서 만들어진 악성 정량이다. 이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그 오랜 관성을 거꾸로 돌려야 한다. 그 과정에서 저항하는 암 정량과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것이 일시적인 증상 악화로 나타나고 그로 인해서 PS의 수치가 조금 상체 입은 조개가 진주를 낳듯이 자연치유를 통해서 암을 극복한 저의 체험기를 사이먼 북스에 출근하고 싶어 이렇게 문의를 드립니다. 한상도들이 나는 전화를 걸었다. 서울에서 대학 생활도 했고 사회생활도 했다. 그의 말투에서 강원도 말씨가 살짝 비어있는데 원래 출간이 계획된 책들의 스케줄이 있었지만 나는 선생님의 책을 내고 싶다고 의견을 표현했고 다음날 그를 찾아서 영월로 차를 몰았다. 무려 20년째 나의 주말 애인 역을 맡고 있는 로신한테 말을 시동을 걸었다. 나는 고속도로를 택하지 않고 일부러 지방도로를 택했다.
수술도 없었고 약물도 없었다. 그런데도 암이 저절로 나왔다. 자연치유 1년 3개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천사들. 첫째, 두려움을 직시하자. 캄캄한 밤에 길을 걸어오면 앞에서 누가 다가오는 것 같아서 겁이 날 때가 있다. 고개를 돌리고 피해서 걷다가 마음을 단단히 먹고 쳐다보면 가로수나 입 안판이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던 경험에 나에게도 있다. 똑바로 쳐다보기 전에는 무섭고 두렵다가 실제로 알고 나면 헛웃음이 나오는 그런 기억 말이다. 단식 또한 강력한 호르메시스 효과를 발휘한다. 단식을 하면 우선 노폐물이 제거된다. 과식으로 체내에 쌓였던 지방과 대사 찌꺼기들이 배출된다. 단식을 하면 유전자도 젊어진다. 하루 12시간씩 단식을 했다. 살이 빠지자, 아니 독이 빠지자 달라진 것은 체중뿐이 아니라 피부도 눈에 띄게 좋아졌다. 처음 한두 달은 아니었다. 오히려 보기 안쓰러울 정도로 얼굴살이 빠지자 이마와 눈가에 주름이 깊게 파이고 배가 앙상하게 어디 아프냐고. 좀 더 시간이 지나 체오증이 또 안정이 되어졌다. 우리 몸에서 해독 작용을 하는 장기가 간이다. 간은 외부에서 들어온 독성물질을 분해하고 대사해서 소변이나 땀죽을 통해서 배출하는 역할을 한다. 하지만 간 또한 처리 능력에는 한계가 있다. 술이나 약물, 음식 등을 통해서 과다한 독성물질이 유입되면 가부가 걸려서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다. 처리하지 못한 독소는 우선 복부나 피하 지방 속에 보관한다. 혈관이나 심장에 보관하면 생명이 위험할 수 있으므로 비교적 안전한 장소를 택하는 것이다. 다음날 서로 유입되는 독소가 웃으면 보관한 독소를 처리하지만 또다시 과다 유입되면 그래서 살아있는 음식을 먹고 독소를 빼고 했군요. 유기농 산물을 이용했고 양을 줄이고 시간을 늘렸고 그렇게 해보니까 HDL 콜레스테롤이 이러고 보니까 수치가 어떻게 되나요? 2021년 5월에서 보니까 HDL 콜레스테롤이 뚝 떨어졌고 LDL이 엄청 또 이렇게 됐는데 나중에 LDL 콜레스테롤 올랐네요. 올랐던 것이 떨어졌네요. 콜레스테롤이 총 콜레스테롤 수치가 277에서 146으로 떨어졌군요. 고지혈증 27에서 보니까 HDL 콜레스테롤도 오히려 그때는 높았는데 80이라도 전체 콜레스테롤이 높았으니까 그래서 53으로 떨어졌지만 그래서 LDL 콜레스테롤이 오히려 보니까 많이 떨어지니까 80으로 4로 떨어지니까 그 HDL이 50이라도 이건 충분히 피가 깨끗해졌다라는 증거가 되겠네요. 중성지방이 49에서 45 그래서 CRPF가 뭐 등등 아프 이런 건 떠나서 한상도 이렇게 수치 전립선 변변 의심 새로운 주식 현미 잡곡밥을 먹었네요. 아침은 과일과 채소로 간편한 즉석 요리에서 패스트푸드로 불리던 이런 음식들이 언젠가보다 정크푸드라는 이름으로 팔리고 매장에서 판매하는 즉석식품 이런 것이 SNS에 많이 2021년 5월 14일 나는 다시 장업금지를 받았다. 암 진단의 시차가 된 지난해 장업금지 이후에 꼭 1년 만이었다. 이렇게 해서 일상치유 1년 그 전과 후는 암 진단을 받은 당시 나는 암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었다. 병원에서 건의하는 대로 하루도 빨리 수술을 하고 항암 치료를 받아야겠다는 생각뿐이었다. 건강관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다. 우리 몸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왜 질병에 걸리고 어떻게 치유가 되는지 아무것도 몰랐다. 그런 내가 일상 속에서의 자연치유를 선택한 것은 두 달 번의 생체 실험 동안에 나타난 변화 때문이었다. 실험은 병원과 의사에 대한 실망에서 시작이 되었다.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고 긍정적인 생각을 했다. 아침 세면할 때 흥겨운 노래를 부르고 암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몸과 마음을 재생시키는 것이라. 어떤 상황에서도 부정적인 말과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 않았고 내가 먹는 음식은 전부 내 손으로 만들어 먹었다. 두려움을 용기로 바꿨다.
암의 실체를 직시하기 위해서 부단히 공부했다. 암도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는 소신을 갖고 자연치유를 지속했다. 암, 내 삶의 축복이 되다. 경계대상 일도 지방, 숯불에 구워 먹는 삼겹살,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지방을 끊고 마음이 치여 5분 명상으로 하루를 시작했다. 아침에 명상으로 부정적인 생각을 던지고 먼저 독서의 유입을 막기 위해서 몸의 혈압도 관리된 일절 그것을 먹지 않았다. 육류를 비롯해서 생선, 우유, 유제품, 밀가루, 계란, 커피, 기름, 설탕 등을 완전히 끊었다. 공장에서 만드는 가공식품은 쳐다보지도 않았다. 식물식이라 해도 설탕이나 기름을 많이 쓴 음식은 입에 대지 않았다. 공기도 조심했다. 코로나 때문이기도 했지만 늘 마스크를 썼고 매연이나 덕한 공기가 있는 곳에는 가지를 않았다. 대표적인 것이 배설물이다. 하루에도 몇 번씩 배출하는 소변이나 대변에는 몸의 상태를 알 수 있는 정보가 담겨있다. 색깔, 빛깔, 형태.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를 알지 못한다. 관심도 없고 지식도 없어서 신호를 보내 느끼지도 못한다. 총 관객수 1760만 명으로 한국 영화 사상 최다 관객을 동원하는 영화, 그 중에서 한 명으로 영화를 관람한 나는 지금까지도 영화 속의 이순신, 독보선처럼 질병을 이기는 힘, 나는 전립선 암 판정을 얻었다. 방광 아래에 있는 호돌 크기의 전립선에 악성 정령이 생겼다는 것이다. 병원 치료는 정령 제거에 집중한다. 수술로 전립선을 떼어내거나 화학요법, 방사선요법을 통해서 정령을 태워 없앤다. 어떤 방법으로든 정령만 깨끗이 제거되는 치료가 성공한 것으로 간주한다. 재발하거나 다른 곳으로 전이되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전립선 암을 전립선에 국한된 질병으로 취급하기 때문이다. 나는 생각이 다르다. 전립선 암도 암이요. 암은 어떤 원인에 의해서 세포의 기능이 무너진 것이다. 이렇게 제대로 봤다는 거죠. 두려움을 용기로. 아침 세면 시간에 좁은 욕실 안에 노래가 울려 펴진다. 휴대폰에서 퍼져나오는 디스코 메들리 90년대 음악. 칫솔에 치약을 묻히며 리듬에 맞춰서 몸을 흔들고 귀에 익은 멜로디, 여러는 하늘성이 배격으로 껑청껑청 뛰기도 하고 정밀 검사를 위해서 소리 있는 종합병원을 찾았을 때의 일이다. 예약을 한 비뇨과, 알레르기, 혈액종양, 뇌분비, 감염, 류마티스, 신장, 뇌과만 해도 10여 개가 있었다. 전체로는 50가가 넘었다. 이름조차 처음 듣는 생소한 과도 한둘이 아니었다. 이렇게 세부적으로 나눠서 진료를 하니 종합병원이 다르긴 다르거나 나도 모르게 고개가 끄덕여졌다. 하지만 이내 의문이 생겼다. 이게 과연 좋은 것일까? 상상운동. 모니터에 나는 5초 동안 들어올리고 5초 동안 쉬는 방식으로 상상운동을 한다. 한 번에 50회씩 3개월 동안에 반복한다. 그럼 근력 변화를 측정하니 결과는 놀라웠다. 노인과 젊은이 모두 팔꿈치 근력이 15%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소에 잘 쓰지 않던 근력은 효과가 더욱 들어졌다. 실제로 운동을 한 것이 아니라 운동을 상상한 것만으로도 몸의 근력이 강화된 것이었다. 심리학자 윌리엄 제임스에 따르면 뇌는 현실에서 일어난다. 미친다. 세계 사격 챔피언 레니 베이셴 선수는 1972년 올림픽 은메달, 76년 올림픽 금메달, 교통사고로 인해서 훈련할 수 없었을 때 병상에서 이미지 트레이닝으로 사격 연습을 반복했다. 그 결과 회복 후에 첫 게임에서 실제 연습 없이도 우승을 차지했다. 최근에 우리나라 국가대표 축구팀을 비롯해서 여러 나라 종목 실제 훈련에도 병행할 정도로 확산되었다. 위키백과에 의하면 질병의 종류가 3만여 종에 이른다. 무슨 병이 그렇게 많은지 나로서는 상상이 되지 않는다. 암만 해도 그렇다. 위암, 간암, 폐암 등등등등등등등 암의 종류는 250여 종류가 등한다. 장담은 할 수 없지만 의사들조차 모르는 암도 한두 가지가 아닐 것이다. 전립선암 진단을 받은 후 나는 병원 치료를 거부했다. 병원에 가면서 보았던 재발전이 전담병원이 계기가 되었다. 전담병원이 있을 정도로 재발과 전이가 발생한다면 그것이 과연 근본적인 치료가 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에 대해서 병원 가서는 제대로 된 답을 주지 못했다. 그래서 나는 스스로 답을 찾고자 노력했고 불교의 연기론에서 그 이치를 터득했다. 원인이 되는 암 현상을 치료하면 결과인 암 종양은 따라서 사라질 것이라 믿었다. 그래서 이미지 트레이닝을 했다. 해운보, 생식과 학문사의
깊숙한 곳에 위치하는 밤톨 크기의 전선을 떠올린다. 책으로 가득 찬 그곳에 콩알 많은 암 종양이 돋아나 있다. 책 속에 있는 수백여 개의 세포가 물질처럼 일렁이며 종양을 공격한다. 천병을 쫓아온 인기 세포들이 쉴 새 없이 달려들어서 종양을 물어뜯는다. 그 기세에 눌려서 종양은 조금씩 오그라든다. 혈류를 타고 온적 혈구가 산소와 영양을 활발히 공급해주고 힘을 얻은 세포들은 더욱 활발히 움직인다. 태엽을 감은 시계추처럼 같은 동작을 부단히 반복한다. 종양은 점점 작아지고 어느 순간에 말끔히 사라진다. 활기차고 건강한 세포들이 그 자리를 대신한다. 이미지 트레이닝. 새벽 4시 잠에서 깨어난 나는 깍지를 끼고 힘껏 기지개를 켰다. 상체를 앞으로 굽혔다 펴고 고개를 좌우로 돌려서 가며 자는 동안에 뻣뻣해진 몸을 움직인다. 그런 다음에 휴대폰을 찾아서 오디오를 재생시키고 조용히 벽을 기대고 앉는다. 잔잔한 음악과 함께 귀에 익은 목소리가 흘러나온다. 내 생에 단 한 번뿐인 오늘. 암이라고? 내가 암에 걸렸다고? 당혹감 속에서. 그러나 알아야 이긴다. 명상으로 하루를 시작해서 그래서 비대증경에서 PSA의 수치가 높다고 하던데요. 그래서 암을 점검해보니까 암이 맞았다는 거죠. 그래서 습관 치유를 하고 마음 치유를 하고 암 자체가 나의 축복이 되고, 그래서 시간제를 통해서 계속해서 또 낮에는 일광욕도 하고 나를 죽여야 내가 산다. 2020년 5월 25일 나는 나를 죽였다. 내 몸속에 암이 생겼다는 진단을 받은 나는 그때까지 나를 완전히 버렸다. 그리고 지난 1년 3개월 나는 다시 태어났다. 몸은 물론 마음에 있어서 지금의 나는 예전의 내가 아니다. 어머니가 낳은 나는 죽었다. 지금은 나는 내가 낳은 새로운 나다. 그래서 나는 이날을 제 생일로 생각했다. 그래서 내적인 생활도 180도 달라졌다. 먹는 음식이 달라지고 생활 습관이 달라지고 마음가짐이 달라졌다. 가린 것 없이 닥친 대로 먹던 습관을 버리고 몸에 좋은 음식을 철저히 가려 먹었다. 그렇군요. 반복과 지속의 힘이다. 그래서 여기서 황성서 박사는 빼지 말고 빠지게 해라. 힐링석에서 기적과 같은 이야기했다. 그는 암에 걸렸지만 수술과 약 대신 치시겠다 했고, 또 임동규는 소름이 돋았다, 감사하다 했고, 신우섭은 깊은 울림이 있는 책이다 라고 했고, 조환경은 의사는 내 안에 있다 라고 이렇게 추천사를 썼네요. 지은이 한상도는 20년 5월에 암 선고를 받고, 그러나 그는 수술과 약물 대신에 자연치유를 선택했다. 그렇죠.